좀 정리를 하고서 넘어갈게요. 맨 첫 시간에 핀트에 관련돼서 얘는 출력이죠. 그리고 변수했었고 조건했었고 반복. 변수는 뭐 선언과 사용 정도, 조건은 if, elif, else 이 정도. 그리고 반복 같은 경우는 while이랑 for가 있는데 얘는 나중에 할 거예요. 얘는 지금 안 할 겁니다. 반복문에서 이제 다중반복, 다른 말로 중첩 반복이라고도 해요. 이 정도를 한 건데,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통틀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배운 내용을 다 써먹어야 돼요, 하나의 개념에.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한 번쯤은 쭉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할게 함수의 내용이 필요한데, 이제 함수만 해도 얘네들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조합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완벽하게 숙지, 뭐 완벽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숙지는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하는데 뭐 이게 난 좀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후반에 얼마나 편해지냐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있을 때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왜 뭐 심화적인 내용, 뭐 리스트, 딕셔너리, 뭐 객체 이런 것도 썼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인가 아무튼 뭐 객체 뭐 이런 거요. 여기서는 그냥 이 함수 내용도 포함해서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쌓아서 그 다음 거 내용 쌓아서 그 다음 거 내용 쌓아서 그 다음 거, 이런 식이라서 했던 거 중에서 이제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수 할 때는 함수 자체의 개념 우선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매개 변수, 그리고 리턴의 개념까지만 아시면 사용은 가능해요. 매개 변수의 개념, 리턴의 개념, 이렇게.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함수가 어떤 건지, 왜 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아볼 겁니다.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IT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얘는 함수의 개념이에요.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맡은 업무가 뭐냐면은 1부터 10까지 그냥 출력하는 일이에요. 얘를 출력, 뭘로? 파이썬으로. 그래서 저는 일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야 너 일해 하면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요. 프린트 6, 프린트 7, 프린트 8, 프린트 9, 프린트 10까지 쓰면 제 일은 끝나요. 뭐 붙여넣기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써도 사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일이잖아요, 얘는. 그죠? 그냥 타이핑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제 일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하루에 일을 몇 번 할지는 몰라요. 대신에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일해 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이것만 치면은 그때그때 일은 끝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냥 타이핑만 하면 됐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저는 이거 지금 다 타이핑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제 몇 번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똑같은 결과를 원하고 있어요, 이 회사 측에서. 그죠? 그러면 자, 어떤 날 제가 이 일을 100번을 했습니다. 요청이 100번 들어왔어요. 그럼 그냥 100번 타이핑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왜 내가 다 타이핑을 하고 있어야 되지 싶어서 제 업무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야 너 이래 하면은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V만 하면은 똑같아요. 일은 끝나요. 그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행위만 반복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해되시죠? 제 업무 노트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저장을 해놓고, 자, 제가 뭐 하나 둘 셋 넷 5번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상사가 와가지고, 야 네가 했던 일 전부 다 뭐 7까지만 출력하는 걸로 바꿔, 또는 뭐 11까지 출력하는 걸로 바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11까지 출력하는 걸로 바꿔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태 했던 일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제 업무 노트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죠? 여태 했던 일은 여기 왼쪽에 남아있는 거고, 그죠?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했으니 저는 이렇게만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꿔놨더니 한 며칠 뒤에 와가지고 다시, 야 이거 9까지 출력하는 걸로 바꿔, 여태 했던 거 싹 다 9까지 출력하는 걸로 바꿔를 한 거예요. 누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죠. 여기도 지워야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놓으면은 깔끔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와가지고 10까지 출력하는 걸로 다시 가자라고 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또 해줘야 되죠. 자,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됐네요. 그쵸? 얘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기본적인 틀 정도만 갖춰놓고 있는 거고, 이걸 그냥 복붙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뭐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 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몇 가지만 출력해, 뭐 몇 가지 출력해 했을 때 뭐 프린트 11까지 해를 얘가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1부터 15까지 출력해를 이만큼을 복붙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상태였어요. 최초에는 이 상태였습니다. 얘를 복붙해서 쓰는 걸로는 별로 큰 효과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작업으로 저장을 해놔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얘는 그냥 단순히 프린트 10줄을 저장을 한 거잖아요. 이거랑 좀 다르게 묶음 단위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 독립적인 프린트 10줄이 아니라 이만큼이 한 묶음처럼 일을 할 수 있게끔. 자, define이 무슨 뜻이에요? 정의하다죠. 그죠? 여기서는 def까지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a 소괄호 콜론이 있어요. 콜론이 등장을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 a는 그냥 이름입니다. 함수의 이름이에요. 함수명이라고 하고요. 함수명
소괄호 콜론까지 써주면은 이게 한 묶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 define은 그냥 선언입니다. 선언. 이만큼의 작업을 a라는 이름의 함수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콜론은 얘네들을 종속시키겠다는 의미잖아요. 맞죠? 이만큼이 a라는 이름으로 그냥 퉁쳐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a라는 작업은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다가 복붙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저한테 1부터 10까지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함수의 이름으로 찾아가 줄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일은 이 a라는 이름의 함수로 정의를 해놨으니까 저는 a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실행이 알아서 잘 됩니다. 함수명으로 불러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쪽을 찾아가서 한번 쭉 실행을 해줍니다. 얘는 지금 콜론이 없잖아요. 얘는 그냥 실행이에요. 이거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 게 define 하고 함수명 콜론이라고 하면은 얘는 함수를 정의하는 모양이 될 거고요. 얘는 함수를 실행하는 모양이 될 거예요. 함수를 만드는 거랑 함수를 실행하는 모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으로 불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한번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요. 링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름으로 찾아가서 이 안쪽 내용을 한번 쭉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한 2번 실행이에요. 2번 실행. 이렇게 2번 실행이고요.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 만들기만 한 거예요. 만든 것까지는 얘가 알아요. 대신에 이름으로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함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준 적이 없어요. 불러야 얘는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만들기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 뭐 써져 있지 않느냐, 근데 얘는 a라는 이름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a로 한번 불러줘야 실행이 가능한 거고요. b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행하겠대요 제가. 그럼 당장 뭐라 그래요? b 같은 건 없다 라고 뭐라 하죠. 당연하죠. b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이제 누가 야 너 일을 해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이게 몇 번 들어오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이름으로 찾아가서 실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까 전이랑 하나 더 달라진 점. 누가 와가지고 야 네가 했던 일 전부 다 10일까지 출력하는 걸로 바꿔 하면은 이제 어디만 손대면 돼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실행만 다시 눌러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잘 바뀐 놈으로 인식을 할 거니까 얘는. 그죠? 또는 누가 7까지만 출력하는 걸로 바꿔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끝이죠. 그러니까 작업 단위를 묶었을 때 일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그냥 이 업무 노트에다가 복붙할 재료만 이렇게 갖다 놓은 거 말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 말고 이렇게 함수로 묶어 놓으면은 이런 점이 편해져요. 내가 함수를 미리 정의만 해 놓는다면 그냥 몇 번 부르냐에 따라서 얘는 실행하는 횟수를 달리해서 해결을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야 1부터 5까지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이 함수가 케어할 수가 있나요? 안되죠. 얘는 1부터 7까지만 출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1부터 5까지 이렇게. 그래서 b라는 이름으로 한번 부르면은 1부터 5까지만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에도 제한이 없으니 저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름에 맞는 뭐야? 내레이터? 함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1부터 7까지, 1부터 5까지, 1부터 7까지. 그러면은 누가 야, 나 1부터 7까지 출력해줘 하면은 그냥 A 부르면 되는 거고, 1부터 5까지 출력해줘 하면은 B라는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 얘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 함수를 사용하는 거. 만약에 이 A라는 함수를 100번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 100줄 써주기 싫잖아요. 그랬을 때는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쪽에다가 가둬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함수 내부에서도 반복문, 조건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출력만 해주는 일을 맡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런 놈이 없다면은 뭐라 할 거고요. 막 A 보세요. A is not defined잖아요. 얘를 실행하면 되죠. 그죠? A가 없는데도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전에 했던 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뭐야, 여기 보시면 초기화가 있어요. 초기화를 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 했던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장은 꼭 해주시고요. A라는 이름이 온전하게 있어야 얘는 실행이 가능한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니까요. 그런 거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왜 쓰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편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문서에다가 뭐 복분만 할 수 있는 이 상태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업 단위를 묶어서 함수로 정의만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그냥 이름만 불러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 뭐냐, 엑셀에서의 펑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리 정의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얘들. 미리 정의된 기능이 좀 더 맞겠네요. 미리 정의된 행동.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여기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